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요즘은 상대적으로 상반기보다 더욱 투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중국에서 여러 제재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장에서도 가는 놈만 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모두 받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내실이 좋은 회사가 결국은 잘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볼 현대글로비스 또한 그동안 타 해운사들에 비해 큰 주가 상승이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급속하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물류와 벌크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어 이에 대한 얘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2분기 실적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다만 올해 해운주는 이 같은 비교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2020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좀 이치에 맞지 않지만 올해 1분기와 비교해보는 게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해운주는 1, 4분기가 비호황기고 2, 3분기가 호황기입니다. 다만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많이 최소화됐고 얼마나 전분기보다 현분기 실적이 증가했는지 파악해보는 게 보다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기보다 이를 좀 더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현대글로비스의 사업 부문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물류사업, 해운사업, 유통사업으로 사업 부문을 나눠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은 물류사업과 해운사업입니다. 유통사업도 상승하긴 했으나 전분기 대비 그닥 성과가 좋지 않고 영업이익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류사업과 해운사업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물류사업은 국내 물류와 해외 물류로 나뉩니다. 우선 국내 물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물류란 현대차와 기아차의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의 내륙 운송을 뜻합니다. 즉 생산된 차가 딜러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거나 수출항구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완성차가 생산됐고 판매됐느냐가 이 국내 물류 실적을 대변한다고 보면 됩니다. 표를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내수 판매와 수출 판매는 1분기 대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내수 실적은 여전히 훌륭하며 수출 실적 또한 견조한 모양새입니다. 기아차는 수출 실적이 정말 훌륭한 상황입니다. 결국 전분기 대비 3% 이상 상승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매출은 4,292억 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6% 상승했습니다. 해외 물류는 국내에서 생산된 차가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된 차의 내륙 물류에 관한 매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주 지역과 아태 지역의 감소가 있었으나 유럽 지역에서 큰 상승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매출은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결국 국내든 해외든 완성차 수요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내륙 물류 사업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아태 지역은 코로나 백신이 잘 보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성차 판매량이 그다지 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코로나는 점점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와 함께 현대글로비스의 물동량 증가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체크해볼 사업은 해운사업입니다. 해운사업은 완성차 해상운송 부분과 벌크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완성차 해상운송 부문은 해상운송 물동량에 따라 실적이 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갈 때 용선이 6척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하고 비교해보면 2분기가 지났음에도 9척이나 선대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해상 물동량이 늘어날 것을 미리 대비해 현대글로비스가 덩치를 키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세계 자동차 시장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예상해 현대글로비스가 크게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다. 2분기 실적 또한 1분기 실적 대비 14%나 증가해 5,45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는 테슬라 때문에 전기차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좋든 싫든 전기차 시대가 왔기 때문에 내연기관 업체들은 어떻게든지 기존 내연기관 차를 팔려고 노력할 것이고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 같은 시장 폭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는 선대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에는 해운 사업에서 벌크 해상 운송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대글로비스의 분기 매출입니다. 과거 자료를 찾아보면 현대글로비스의 벌크 해상 운송 매출은 2019년 1분기 최고치를 찍은 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 들어서 처음으로 실적이 상승했습니다. 저는 이 같은 벌크 부문 매출 상승이 현대글로비스가 이제야 벌크 사업에 대한 감을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 덕분에 편히 성장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크 사업과는 거리가 먼 업체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현대글로비스는 2019년 5월부터 새로운 벌크 사업인 브레이크 벌크 사업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더욱 다양한 브레이크 벌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글로비스의 벌크 사업 방황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벌크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현대글로비스 관련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는 현대글로비스의 신사업인 배터리 리스 사업, 해외 중고차 사업, 스마트 물류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신사업을 통해 큰 매출을 확보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준비성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리포트 역시 실적 부진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현대글로비스의 수소 사업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현대글로비스의 수소 사업은 전혀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수소 사업은 현대차 그룹의 현대로템에 집중돼 있고 현대글로비스는 어떤 수소 사업을 하는지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대글로비스가 수소 덕을 보려면 정의선 회장이 적극적으로 글로비스와 수소에 대한 연계성에 대해 강조를 해줘야 합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2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글로비스의 수소 공급망 플랫폼, 고압가스 저장과 운반, 현대제철에서 생산된 수소 유통 등에 대해 강조해야 합니다. 정 회장의 적극적인 어필이 없다면 현대글로비스가 수소 혜택을 볼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은 현대글로비스의 실적, 그리고 사업 개선 상황, 그리고 수소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현대글로비스의 전략은 해운사라기보다 물류회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봉량을 늘려 시장에 대응하기보다 CKD 사업, 콜드체인 사업, 내륙운송 사업 등 다양한 물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다만 한국 증시에서는 현대글로비스를 해운사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섹터 물류가 현대글로비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물류 쪽에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자동차 운반선을 활용한 사업이 너무나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에 박혀있기 때문이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